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한솔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종촌동에 있는 아파트 두 가지 물건입니다. 물건의 가격하고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입니다. 세종시 종촌동 물건이에요. 가재마을 9단지고요. 902동이면은 여기입니다. 요쪽. 여기 902동이거든요. 902동이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리저브2. 여기는 어진동이에요. 경계선이. 어진동에 리저브2 주상복합 아파트가 현재 들어서고 있고요. 2022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이제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한신 9단지가 인기가 좋습니다. 청사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아파트예요. 면적도 84 타입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평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정 가격이 8억 300입니다. 한번 유찰돼 가지고 5억 6,210만 원인데요. 입찰 보증금은 이거의 10%, 5,621만 원이네요. 입찰기일이 22년 3월 30일입니다. 여기 이 아파트가요, 사용 승인이 2014년 4월 4일이에요. 세련동 쪽의 아파트들이 2017년도에 준공이 났거든요. 그리고 다정동이 2018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세련동이나 다정동 이쪽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새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가격 시점이 21년 9월 10일 날 이 가격을 책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존 등기는 2014년 5월 28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온수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라고 되는데 보통 세종은 다 열병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 9월 11일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보다 앞에 있느냐 아니면 뒤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임차인이 있어요. 보니까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일자가요 2016년 7월 11일입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죠. 대항력이라고 하면요, 전입하고 점유를 하면 대항력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에서 그래요. 그런데 경매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다면 그분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다라고 하면 인수되잖아요. 그분은 대항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지금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어요. 대항력이 없고요. 이분이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2021년 9월 3일 날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1년 12월 8일입니다. 그 전에 배당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배당에 참가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이분이 경매 신청인이라는 겁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권 금액이 적어요. 취하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야기했고요. 전입일자 2016년 요래서 이분은 대항력이 없다. 그리고 경매 신청을 했다. 임차인이 현재 계속적으로 점유 중이다 라는 거고, 2015년 9월 11일 날 근저당에 있네요. 이분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고요. 1억 3,200만 원이고요. 그 이후 강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요 임차인이 강제 경매 신청했는데 청구 금액이 1,400만 원이에요. 왜 이분이 1,400만 원만 신청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더 있는 건지 아니면 월세로 살고 있는 건지는 여기에 판단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청구 금액은 1,400만 원이다. 그래서 금액은 뭐 적기 때문에 임대인하고 뭐 합의만 잘 된다면 취하될 가능성도 있다. 요것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요 말소 기준 권리 나오죠, 여기요. 최선의 설정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2015년 9월 11일 근저당이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 여기에 나옵니다. 21년 12월 8일. 그리고 임차인에 관한 사항 16년 7월 11일 전입신고 하셨네요. 여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으니까 이분은 대항력이 없다. 그리고 비고라인이라든지 여기에 인수되는 권리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빈 공간입니다. 크게 문제되는 권리들은 없다. 아주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볼게요. 뭐 권리 분석사항은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가격을 분석하는 것이 좋겠죠. 일단은 권리 분석보다는 가격이 문제입니다. 가격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한신 가재마을 9단지 세종 한신 휴플러스입니다. 리버파크. 현재 나와 있는 물건들을 보니까 6억 9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7억 5천까지도 나와 있고 하네요. 실질적인 거래는 이렇게까지는 거래가 안 될 거라는 거죠. 이거보다 밑에서 거래가 될 거고, 현재 이 경매 물건이 층수가 낮아요. 여기 있는 것보다. 그러면 이거보다 좀 가격이 더 낮을 거고요. 실제 거래된 것들을 보니까 저층부가 2020년에 5억 9천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삼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감정 가격이 8억 300이었는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6억
6억대란 말이죠. 6억대. 그래서 6억 초반대 가격이기 때문에 찰 가격도 그 정도 선이 되지 않겠냐. 제가 볼 때는 요거 딱 좋은 것 같아요. 요 정도 가격이면 낙찰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지금은 뭐 세종시 가격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현재 다시 오기는 했지만요. 다시 오를 수 있는 기미는 많습니다. 요 정도 가격의 낙찰을 받는다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억 전후반으로 낙찰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낙찰 받으시면 되고요. 아파트 가격은 정말 잘 쓰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부동산도 방문 좀 해보시고요. 주변에서 급매물 나와 있는 가격들 좀 분석해 보시고 타입 같은 것도 분석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여기 아파트는 현재 경매 나온 이 물건은요, 투베이 구조입니다. 이렇게 투베이 구조고, 요 902동 물건이에요. 여기 리저브 2 아파트 있죠? 쪽을 바라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망은 없다라고 보이고, 요 아파트 평면들로 보니까 여기 중간에 기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비선호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격을 결정하셔야 되고, 요 침실 방 여기도 보니까 이게 기둥이 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타입들은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여기다가 붙박이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런 걸 감안해서 차를 받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요, 한솔동 물건이에요. 천마을 아파트 503동 물건입니다. 이 한솔동은 이 5단지가 이렇게 두 군데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 구름다리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학교 쪽에 있는 쪽, 그리고 공원에 붙어 있는 이쪽은 가격이 그래도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이쪽 건너편 쪽은요, 가격이 좀 덜 나가요. 선호하진 않죠. 이쪽은 가격이 이쪽보다는 저렴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입찰하셔야 합니다. 같은 5단지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정 가격은 6억 5,400만 원입니다. 한번 유찰돼 가지고 4억 5,780만 원 최저가고요. 입찰 보증금 당연히 이거의 10%, 면적 84 타입입니다. 사용 승인이 2012년이에요. 6월 8일. 그러면 이제 10년 된 아파트죠. 그래서 다른 곳보다, 그러니까 천마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긴 아파트잖아요. 생긴 단지라고 보셔야 돼요. 세종시에서. 굉장히 지금 연수가 10년이면 세종시 출발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고, 가격 시점은 21년 11월 15일입니다. 첫 번째 봤던 아파트 종촌동하고 가격 시점은 거의 비슷해요. 말소 기준 권리가 21년 6월 30일입니다. 소유자가 전입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있을 때는 이 말소 기준 권리하고 배당 요구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다른 채권자들한테 중요하지만 입찰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임차인의 후순위, 뭐 권리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 중요하거든요.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볼 때가 중요합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21년 6월 30일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예요. 이미 경매 사건인데 이분이 경매 신청한 거고요. 금액은 6억대라 뭐 취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리고 가압류도 있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최선의 설정, 말소 기준 권리 나오죠. 배당 요구 종기일 나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조사된 임대차 내역이 없다. 그리고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비고란 이런 것들, 지상권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빈 공란이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권리분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채권액이 워낙 커서 이분이 아무것도 배당받을 것도 없고요. 돌려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도하는데 조금 신경 써야 되겠다. 그리고 관리비 같은 거 꼼꼼히 파악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종촌동 물건 같은 거는 채권 금액이 적어요. 만약에 이게 6억대 낙찰이 됐어요. 그럼 채권 금액이 적잖아요. 이 나머지 금액은 누구한테 가냐? 그러면 소유자한테 갑니다. 그리고 임차인 배당받잖아요. 배당받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갈 거고요. 임대인도 배당을 받아요. 그러니 뭐 매매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나머지 금액 남는 거는 임대인한테 전부 갑니다. 소유자한테. 명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물건이 바로 첫 번째 물건입니다. 두 번째 이 물건은 이분들이 배당을 하나도 못 받잖아요.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명도할 때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입찰하셔야 돼요. 권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봐야 되겠죠. 현재 나와 있는 물건들을 보니까 뭐 6억대 나와요. 6억 초반대. 그리고 뭐 3억 정도 나오네요. 전세는 2억 7천, 3억 이렇게 나옵니다. 요 가격을 보니까 거래된 사례를 쭉 봤어요.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뭐 거의 보시는 게 좋아요. 급매물들은. 그럼 5억 정도 되잖아요. 5억 정도가 급매물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최근에 또 거래된 것도 보니까 5억 5천대 거래가 됐어요. 층수도 13층. 괜찮네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고속도로가 하나 지나갑니다. 요 라인들, 요 끝 라인들이 조망은 잘 나오는데 고속도로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은 저렴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걸 감안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도 문제, 관리비 문제 이런 것들 판단해서 가격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5억 초반에 전후로 가격이 낙찰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조는 투베이 구조예요. 거실, 침실. 거실하고 침실이
이쪽을 바라보겠죠. 이 찜실 두 개는 이쪽 북향 쪽을 바라봅니다. 가격 결정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가서 판단을 잘 해보세요. 잘 물어보고 급매물이 현재 얼마 나와 있는지,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를 보시고, 내가 이걸 꼭 받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받을 수 있는 가격선에 매물이 나온다면 경매보다 실제적인 급매물을 사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경매가 좋은 점이 뭐냐면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면 자금 출처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경매는 자금 출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좀 피해갈 수는 있다라는 것이 경매의 장점입니다.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아요. 조금은 더 나올 수 있겠지만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해서 종촌동하고 한솔동 물건 봤는데, 일단은 종촌동 물건이 메리트가 좀 있긴 하지만 가격 면에서는 또 한솔동 아파트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 5억대 아파트도 나쁘지 않아요. 한솔동에 5억대 아파트, 그리고 종촌동에 6억대 정도 되겠죠. 그런 거 다 판단해서 입찰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